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13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DB하이텍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15%, 16%, 장중에 17%에 가까운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거래량까지 동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이 끝자락이라고 봐도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슈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슈로 해서 하락이 쭉 나오다가 과매도에 들어간 거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또 대한하락,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락의 출발점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슈라도 해석이 달라지는 게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DB하이텍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제 하락이 나온 거는 이제 분사 독립, 이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연내 브랜드 사업부 독립 추진. 그러니까 이게 분사도 있고 방법이 분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공포가 DB하이텍까지 연결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독립이라는 게 꼭 분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0% 별도 자회사로 가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이 브랜드 사업부만 떼가지고 100% 별도 자회사 만들면 돼요. 이거는 분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분할은 쪼개는 거고 분사는 떼내는 거거든요. 쪼개고 떼내다, 이거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분할은 한 덩어리였던 게 쪼개지는 거, 그냥 쪼개지는 거. 너, 나, 모르는 사람이야, 너, 나, 이제 안녕, 이렇게 되는 거고, 분사는 요렇게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만은 모회사의 자금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분할로 가게 되면은 전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브랜드 사업부가 가져가고 있는 매출이 3천억, 4천억 원, 4천억 원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일적으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돈이 되는 사업부죠, 팹리스는, 스탠마드 쪽은.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분사는 어쨌든 말 그대로 자회사, 그러니까 100% 별도 자회사로 가가지고 이 회사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라면은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실적은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DB하이텍이 중견기업이죠. 중견기업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만약에 DB하이텍이 대기업으로 편입이 된 거라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00% 별도 자회사로 가게 되면은 이 팹리스 쪽으로 일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대기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지금 분할로는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할을 가려면 주총을 거쳐야 되거든요. 주총에서 분할 가면 100%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호 지분이 많지 않아요. 주요 지주 지분이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분할 가능성 낮다. 왜? 주총 결의 교체되니까. 그리고 분사 쪽으로 가겠다? 그럼 분사 쪽으로 하게 되면 아마 100% 자회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봐지거든요. 물론 이러고 난 뒤에 뭐 미래에 뭐 분할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100% 자회사 요쪽에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일단 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독립이란 얘기 때문에 분할이란 이런 LG 엔솔의 어떤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하락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안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안 하겠다라면 이게 바로 양봉으로 끌어올린 게 맞지만, 분사 보도가 나왔다, 회사에서 아니다 반박해버리게 되면 주가 제재를 가야 정상인데, 어쨌든 뭐 추진하는 건 맞으니까,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진하는 건 맞으니까 일단은 주가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21년도 상승 출발점인 35,000원까지는 일단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접근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주가는 74,000원 부근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접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하락이 이렇게 진정세를 보인다라면은 그때 접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지금 올해 2월달부터.
주가는 흘러내리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 어제 거의 상한가 육박했었고, 오늘 16% 그리고 3%.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동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악성 매물이 많이 털렸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잡힌다라는 건 그래도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까지도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래량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 어쨌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이렉트는 가지 못하더라도 조정을 거쳐서라도 주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적어도 단기 추세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241선이 있는 21,000원까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왜냐면 결국 중요한 건 장기 추세거든요. 장기 추세. 보세요. 지금 어쨌든 요 종목도 작년 10월달에 돌파 시도를 했지만은 보세요. 여기서 대량 거래 발생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서 기술적 분석 차트 공부는 과거 사례를 보는 게 제일 낫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도 거래량 거의 바닥 현상이죠. 거래량 거의 없죠. 그러다가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죠. 그러나 중요한 건 241선을 장기 평선을 장기 추세를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이 나오고 다시 대량 거래가 수반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보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 평선이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121선 장기 평선에서 헤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추세는 돌려줬다. 그러면 조정을 이용한 매수는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21,000원 요 부근이 분기점과 1차 목표 주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같이 좀 쉽지 않은 장세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상승 시도를 하는 종목이 있다는 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